행복해지려고 이렇게 오래 살아온 걸까요?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자식의 성공.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룬 것들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막연한 공허함.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기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온 저녁,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찾아오는 쓸쓸함. 이런 감정들은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걸까?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걸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걸까?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붙들고 살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평생 쫓아온 그것은 존재하는 걸까요?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다른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망을 말하지 않았고 미래를 낙관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이성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부정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관적이고 우울한 사상가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람들은 그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짓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거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학위를, 직장을, 집을, 가족을.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쥐고 나면 어떤가요? 잠깐 동안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고, 불안하면 안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동안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욕망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배고픔이 사라진 것이지 새로운 기쁨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지 영원한 충만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했습니까?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까? 이룬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잘못된 추격전을 해온 건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도망쳐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을 쫓지 말라고. 대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법을 배우라고. 행복해지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견뎌온 건 아닐까요? 승진을 위해, 체면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렇게 견디고 참으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 대신 조용히 덜 아프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 이웃, 친척. 명절이면 북적이던 집, 주말이면 약속으로 가득 찬 일정.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둘 연락이 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제 전화를 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특별한 날에도 함께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했구나.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구나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고독은 능력이라고.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혼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파티에 가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을,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산책을 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우리를 채워주기보다는 소진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평생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를 이해해준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만남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며 때로는 피곤하기까지 합니다. 체면을 유지해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고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관계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남는 것. 소음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 물론 외롭습니다. 쓸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외로움이 정말로 나쁜 것인가? 시끄러운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보다 조용한 방 안에서 느끼는 고독이 더 견딜 만한 것은 아닌가? 고독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서도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종족을 보존하려는 본능의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의 말에 담긴 진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떤가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익숙해지면 무뎌집니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습관과 책임감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 우리는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까? 내 꿈을 접고 내 시간을 내주고 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이 행복해질 거라고, 그리고 그 행복이 나에게도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더 큽니다.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형제자매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도 결국 타자입니다. 그들은 나와 다른 욕망을 가지고 나와 다른 고통을 겪으며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가족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놓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해도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관계 속에서 덜 아프게 사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서 나온다고. 철학자 치고는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는 관념적인 이야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잠, 식사, 산책. 이런 일상적인 것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매일 산책을 하는 것, 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 후반부에서는 어떤 성취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랑함. 쇼펜하우어는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물론 그 자신은 그다지 명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분을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를 불필요한 우울 속에 가두지는 말라고. 햇볕을 쬐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철학적 사유보다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건강하고 명랑한 상태에서는 고통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오늘 하루 몸을 조금 움직이고 기분을 가라앉히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대신 권태로워집니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으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에 찾아오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을 다 키우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지면 공허해집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바쁘게 살 때는 이런 날을 꿈꿨는데, 막상 그날이 오니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권태를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고통도 괴롭지만 권태는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에는 적어도 의미가 있지만 권태는 모든 의미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정신을 일깨우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그것이 꼭 대단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무언가를 배운다거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정신이 얼어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음악을 듣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런 것들은 우리를 권태에서 구해줍니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책을 읽고 사색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독서와 사유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동안에는 고통도 권태도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권태 속에 가라앉는 것보다는 작은 무언가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 우리는 평생 이 사이를 오갑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원하지도 않고 너무 무기력하지도 않은 상태.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재난을 겪었다.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두려움에서 옵니다.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강박, 더 많이 이뤄야 한다는 압박, 사랑받아야 한다는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애초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는 것.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특권입니다. 가족이 내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면 됩니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기분을 돌보고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기대를 낮추고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까? 계속 오후 1214다. 그 모든 것들을 거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현재. 완전하지 않은 나.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행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붙들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더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가 아닐까요? 남은 인생, 조금 덜 아프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위로가 아닙니다. 희망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방식대로 조금씩 살아가면 됩니다.